이렇게 우리 동작고 우리 국민들 모이고서 같이 또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국장님이 소개를 참 잘해주셨는데 아무튼 우리는 이 자리에 오셨던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이 자리에 오셨을까요? 다 머릿속에 다 답이 하겠지만 결국은 뭐 때문에 오신 거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 때문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예, 다들 오늘 보니까 다들 30대만 모신 것 같고 저기 가끔가다 이렇게 40대가 계시고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농업의 농자는 전혀 모르시는 분들 같은 인텔리전스한 사람들만 이렇게 많이 모여요. 맞나요? 뭐가 또 맞아요. 네, 내 옆사람 아는 사람 맞습니까? 네, 옆사람 잠깐만 좀 봐주세요. 옆사람. 자, 하이파이브 살짝만 탁 이렇게 하이파이브. 자, 딱 하이파이브. 자, 옆사람 잠깐만, 옆사람 접으지 마시고요. 네, 우리 부부 사이신가요? 아, 네네, 맞습니다. 부부. 아이고, 진짜 멋지십니다. 제 아내는 같이 오라고 해도 오질 않던 게 없으니까. 옆사람 보시면서 한번 해볼게요. 절 보지 마시고 옆사람한테. 자, 따라하세요. 당신을 보니. 저 보지 마시고 옆사람. 자, 따라하세요. 밥맛이 있어요. 네, 밥맛 없으니까 저는 못 먹습니다. 자, 당신은 사랑받을 존재입니다. 네, 크게 성공하실 겁니다. 자, 마지막 리얼하게 깨알을 까꿍. 했습니다. 좀 분위기가 좀 더 분위기를 좀 좋게 좀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예, 저는 그냥 간략하게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것은 도시농업의 전문가기도 하고 치유농업의 전문가고 그 다음에 저는 주로 그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교육학으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전직의 농촌진흥청의 공무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또 저기 그 공무원들 있죠? 공무원들의 또 면접관이기도 하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굉장히 막 융합을 많이 좀 해가지고, 한세대학교 저희 학교에서 제가 어떤 전공인지를 몰라요, 대부분이. 왜냐하면 제가 융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더 스토리텔링해서 오늘은 주로 치유농업, 농업에 관련된 거. 아마 오늘 이 2시간이 채 안 될 텐데 이 농업이라고 하는 관점을 좀 새롭게 좀 바라보는 관점이 아마 그림 작품을 통해서 좀 더 익히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연이어서 내일 제 강의가 바로 이어집니다. 내일은 그림을 가지고 풀어서 역사, 문화, 여기에 맞춰서 스토리텔링 한번 좀 해볼까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서 조금 이따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어떤 농업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씌워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는 그림이 아닙니다. 이거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것은 태양이 보이시죠, 현재? 그렇죠? 태양이 보이시는데 이 태양은 과연 해가 뜰 거냐, 질 거냐 이걸 먼저 판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좀 더 개성적인 분은 이런 분도 있으세요. 오른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 이러신 분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접수를 하지 못할 것 같고 해가 뜬다와 진다가 있다고 판단해 본다면 자, 지금 다수결로 한번 결정 먼저 좀 해볼까 싶습니다. 첫 번째, 해가 뜰 것이다. 손 들어보실까요? 주로 이쪽에만 좀 치우쳐 있네요. 그죠? 예, 좋습니다. 내리시고 감사합니다. 해가 질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의외로 또 많으시네요. 네, 좋습니다. 이거는 사진입니다. 그림이 아닙니다. 누가 찍은 사진이냐면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찍었는데 일부러 빛 배경이 아는 공간이다 보면 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그래픽으로 조작을 해놨습니다. 지금. 하지만 제가 찍은 거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어디서 찍은 거냐면 2014년도에 서해안 앞바다에서 제가 찍었어요. 이거를. 서해안 앞바다에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해가 뜬다. 손 들어보세요. 해가 뜬다. 해가 뜬다. 오, 그래도 용감하신 분 저기 계시는데 그래서 해가 진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는 2014년도에 05시 5분에 해가 뜨는 사진을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서해안. 자, 우리는 어떤 거에 빠져 있냐면 고정관념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그대로 이제 사실이 그냥 그대로 착각에 빠져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걸 강요하는 경향이 많죠. 예, 그런데 서해안은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곳에 보면은
자, 외국마을이라고 하는 곳, 그죠? 예, 거기도 보면 해가 뜨는 사진을 어때? 우리가 서양에서 찍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다도해고 여러 가지로 불규칙하게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의 동쪽을 바라보면 한반도 지형이 안 보이고 바다가 보이는 지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왜 대부분 1월 1일 날이 되면 꼭 정동진을 왜 가시나 모르겠어요. 가시는 이유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까 제가 오늘 처음에 행복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다고 했고 그림을 가지고 좀 더 풀어나가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선입견이라고 하는 걸 먼저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우리가 정동진의 동해안에 가서 해가 뜬 사진을 보겠다는 얘기는 어떤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보겠다라고 하는 의도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더 일찍 가서 뭐 하냐고요? 뭐 해요? 거기 가서 보실 것 같으면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하와이로 가야죠. 근데 하와이로 할 돈은 없으신 거지, 쉽게 말해서. 그렇죠? 아마 뻔할 겁니다. 어떻게 뻔할 거냐면 12월 31일 날 밤새도록 운전하고 계실걸요? 동해로? 맞죠? 가면서 짜증낼걸요? 아마 차 막힌다고. 왜? 나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 지금. 가서 주차하려고 하니까 또 짜증이 나고요. 사진 찍으려고 딱 보니까 앞에서 뒤통수가 어른거리잖아, 지금. 한 대 때리고 싶지. 근데 내 뒤에 나를 때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아마 그럴 거라고요. 그러다가 웅장하게 해가 뜨는 사진을 딱 보면서 뭐라고 울면서 우리 자연스러워 이제 이러고 있을 거라고요. 자, 배는 고파요. 이제 어디로 갈까요? 자, 황태 해장국 먹으러 가잖아요, 이제. 동해안에 먹으러 가는데 또 짜증나죠. 사람 많으니까. 올 때 또 이렇게 막혀. 동작구까지 오니까 오후 3시가 됐네. 어때? 피곤하니까 잠자고 잠을 자야죠. 그게 1월 1일의 모습이에요. 과연 그러면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올해는 운수 대풍일까요? 그러면 꼭 하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얘기죠.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정관념에 빠져있는 패러다임에서 먼저 벗어나는 게 상당히 많이 중요해요. 나는 누군가에게 고상한 것처럼 보이고 고상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내가 어떤 사람 보면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보지만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요. 똑같은 예술 작품인데 난 이런 거 싫어 좋다 판단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 진짜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내가 준비되어 있는 마음의 상태 때문에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예술 작품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감정의 카타르시스도 느끼는 거지만 동시에 옆 사람에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을 같이 학습하고 있는 거기도 해요. 어떠한 측면에서. 그리고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람이 있어요. 이유 없이 만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친구라고 하자고요. 뭐라고요? 친구. 그럼 이유가 없으면 만나지 않는 사람 뭐라고 할까요? 자, 뭐라고 할까요? 자, 따라해볼까요? 지인. 그럼 우리는 이유가 있어서 만났어요? 이유가 없어도 만났어요? 굉장히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이 질문에서. 우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만났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만나고 싶어야죠. 그러니까 내일 오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세 번째,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만나고 싶은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제발 좀 이 얘기 좀 하지 말아주세요. 애인이라고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이 말을 좀 바꿔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꾸자. 결국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그림은 누가 그리는 거죠? 예, 사람이 그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거나 감상하는 사람은 누구죠? 예, 바로 사람이 하는 거죠. 결국 예술 작품 속에는 뭐가 기준이 돼 있어야 되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기준이 먼저 설정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두 부류로 먼저 나눠봅시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들어오면 분위기가 좋아진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칙칙했다가 한 사람이 딱 들어오면 분위기 밝아진 사람이 있지 않아요? 주위에 보면 있어요. 두 번째도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나가면 분위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는가 이거죠. 아무튼 그런 자체에서 우리가 좀 판단해서 우리가 좀 바라보자라는 거죠.
자, 자연 치유다. 어떤 치료, 치유 농업이다. 원예 치료다. 도시 농업이다.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이제는? 근데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어떻게 도시와 농업이 합성어가 될 수가 있냐고, 지금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이게 바로. 도시와 농촌이 나눠지고 있는데 왜 도시 농업이란 말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보게 되면 이제는 점점 우리 사회가 융합이 돼서 하나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측면에서 도시와 농업은 또 잘 맞아떨어지는 경우이기도 해요. 주위를 둘러보면 어떨까? 녹색이 공간이 있을까 없을까예요. 주위에, 도시 안에, 서울시내에. 그런데 이 녹시율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에게. 범죄 심리학적으로 볼 때도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낮아지기도 하고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자연치유라고 하는 개념에서 다 같은 공간에서 우리가 바로 뭐냐면 치유 서비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치유라고 말을 계속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 치유라고 하는 말이 전통적으로 해서 이것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은 아니거든요. 자, 다시 말하면은 제가 지금 원에 대한 얘기만 해봐서 먼저 쭉 다 얘기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예술작품 들어가기 전에. 자, 원예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게 있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동작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감각적으로 느끼는 게 그런 거죠. 자, 이거는 움직이는 거니까 운동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정신적인 샤워가 될 수가 있겠죠. 아마 아파트 베란다에 또는 집에 화분 하나 정도 달아주고 계시죠? 있을 겁니다. 집에 화분에 꽃이 잘 자라요. 자, 꽃이 활짝 폈어요. 자, 그 집은 어떨까? 꽃을 잘 바꿔준 집 맞나요? 라고 생각하셔도 오산이에요. 식물에게서 꽃은 언제 피는지 아십니까, 혹시? 예, 누군가 지금 말씀하셨네요. 힘들 때라고 했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식물이 아름다운 꽃을 필 때는 언제냐면 강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활짝 꽃을 핍니다. 우리 국화 전시회 같은 거 한두 번씩 보러 가신 적 있으신가요? 국화 전시회가 왜 어려운지를 말씀드려보면 먼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미리 잡아놔요. 그죠? 활짝 피면 전시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일기 조건은 계속 달라지잖아요, 이게. 근데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게 첫 번째 어려운 거고, 두 번째, 그 시기에 한 화분이 아니라 몇백 개의 화분이 동시에 다 같이 펴야 되고요. 또 한 화분 안에 꽃이 몇백 송이가 있죠. 그 몇백 송이가 한 번에 다 펴야 돼요. 어디는 폈다 치고 여기는 다시 꽃봉오리 이래서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냥 보고 사진 찍고 멋지다 이야 라고 하고 돌아왔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전시회를 보러 가실 때는 반드시 그분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 보통 노래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데 마지막에 일순간에 꽃이 쫙 피기 할 때 어떤 스트레스 주냐면 일순간에 물을 주지 않습니다, 식물들에게.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죽을 때가 된 것 같다 느끼면서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보면 고정관념을 빼라고 했는데 꽃은 더 이상 인간에게 아름다움을 전해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내 살아생전의 인생이 인생이라니까 좀 이상하네. 인생이 아니잖아, 얘네들은. 자, 얘네들의 생애가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를 빨리 표출하기 위한 절체정령의 수단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집에 화분이 활짝 피려면요, 부부싸움 많이 하시면 활짝 피십니다. 역설적이긴 합니다. 역설적이긴 합니다. 뭐 대나무 꽃이 100년만 하면 폈는데 길도록 꽃이 폈다라고 하는 그렇게 올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게 그냥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꽃이 피었다. 근데 거꾸로 꽃이 피운 것이 무조건 다 스트레스는 아니에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조건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뭐와도 똑같은 거냐면 자녀를 기를 때와도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연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린 사람이 누굴까 따져본다면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냐면 프랑스의 화가 누구라고 떠오를까요? 그래서 씨앗 뿌리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만종이라든지 누구예요? 밀레죠. 밀레. 밀레는 왜 자연적인 그림을 많이 그렸을까? 근데 밀레의 그림을 잘 보시면 제가 이따 후반부에 얘기해 드리긴 하겠지만 밀레는 말 그대로 아름다운 자연만을 그린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떤 걸 주로 그렸던 거냐면 자연에 살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의 애완들을 잘 그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누구도 그러냐면 고모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왜 그런 거냐면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대상들인 거죠. 근데 잘 보시면 이게 농촌에서 이루어졌다면 이거는 노동이에요. 노동. 그죠? 도심지에서 하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된 걸까요? 레저가 된 거죠. 금천구에서 삽질하면 레저예요. 전남지방은 삽질하면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똑같은 시대에 이렇게 아이러니한 삶을 살고 있죠. 종이 한 장의 차이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 우리가 좀 느끼면 좋을 것 같아서 자, 빽빽한 글씨는 할 거 아니고 그냥 자료로 다 나갔기 때문에 제가 자료 좀 드리고 싶어서 한 거고 1차적인 게 바로 그냥 생산이었어요. 근데 2차와 3차로 넘어가면서 3차는 바로 뭐냐면 사회 인문학적 관점으로 농업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자, 이건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결국 바로 뭐냐면 이제는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텃밭에 나가면 텃밭의 작물들이 아름답죠. 그걸로 바라보는 시절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는 뭐를 바라보게 된 거냐면 텃밭의 식물들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탓내는 것이 아니라 텃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힘을 얻게 만드는, 결국 인간의 활동이 요구가 되는 그런 인문학적 개념으로 넘어가고 있고, 저는 그쪽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것이 가장 일반적인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농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인간의 욕구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가 최고 단계거든요. 이게 자, 생리적 욕구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올라가는데, 그 중에 농업으로 따져보면 최고봉이 바로 뭐냐면 인간과 자연의 조화예요. 조화. 자,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서울시와 독일의 시를 따져보면 약간 좀 차이점이 있죠. 아직까지는. 어떤 차이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전철역에서 내리면 뭐가 보이냐면 큰 한승역에 보면 뭐가 보이냐면 우리나라는 여지없이 백화점. 맞나요? 그죠? 백화점. 그리고 나오면 높은 빌딩. 그렇죠? 독일에 가면 어떠냐면 어디를 제가 갔다 오냐면 프라이부르크를 갔다 왔는데 내리자마자 보이는 게 바로 뭐가 보이냐면 텃밭이 보여요. 녹색이 보인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는 텃밭이라고 하지 않아요. 클라인가르텐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쓰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는 텃밭이 정원이에요. 거기는 정원이 텃밭이고. 자, 그래서 그림으로 볼 때 농업에 관련된 거와 그림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많다는 거를 먼저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은 겁니다. 자, 과연 이것도 그림은 아니에요. 자, 이러한 하나의 설계가, 이게 바로 뭐처럼 보입니까? 이게 크게 다시 한번. 아, 타일로 보이시네요. 예, 굉장히 형이 상업적으로 보이셨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타일처럼 보였어요, 바닥에. 이게 바로 뭐냐면 텃밭입니다. 예, 지금은 제가 다양한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텃밭의 모양입니다. 다시 말해볼게요. 텃밭을 설계하는 게 그림이에요. 첫 번째 보면 우리가 명화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텃밭이냐면 이거에 하나하나가 다 텃밭이에요. 여기가 지금. 여기는요, 사람이 거니는 것이죠. 전통적인 밭은 어떻게 그림을 그리나요?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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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이유는요? 자, 뭐냐면 토지 이용도를 높여야죠. 고추 더 많이 따야죠. 가지 더 많이 따야죠. 자, 뭐가 목적이에요? 생산이 목적이죠. 요즘은 이렇게 변한 게 바로 뭘까? 생산이 목적이 아니라
과정과 감동이 목적이에요. 이렇게. 감동이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해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많이 보시는 곳이죠. 여기는 제가 의왕시에다 제가 그려놓은 거, 근린공원에다가 텃밭을 못하게 돼서 우리나라 법적으로. 근데 제가 정원을 이렇게 설계한 거죠. 지금. 여기가 덕장초등학교라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트렐리스라고 합니다. 이거를. 여기가 어때 호박 같은 거 올리는 거, 왜 장미 같은 거 올리는 거 많이 보셨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식물을 기른 겁니다. 뭐냐면 감자입니다. 이게. 감자. 자,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여기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뭐도 가능한 거냐면 이렇게 축제도 가능합니다. 제가 하는 축제는 마이크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소음이 큰 것이 다 잘 들리는 경우는 아니에요. 작으면 작은 대로 귀를 쫑긋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플라스틱 의자 갖다 놓지 않아요. 그냥 깔고 앉도록.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람이 그림이에요. 먼저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면 치유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 왜 그런지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알아봤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텃밭 활동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심어서 먹기도 하고 자연의 순리가 그렇고 소통의 즐거움도 있고 땀 흘리고 하는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렇죠?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곳을 알아보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더 제가 볼게요. 이게 상자 텃밭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죠? 텃밭이 뭐를 지금 심어놨습니까? 지금 예, 가만히 보시면 국화를 심어놓은 겁니다. 국화 심어놓고 그 다음에 벽화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어두칙칙하고 쓰레기가 많이 버려졌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강의의 의도가 어떤 거냐면 그림은 박물관에서 바라본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쉽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다 그림이다. 우리의 옆사람이 그림이고요. 지금 우리가 복도에 내려가고 바깥에 나갈 때 모든 것이 눈에 닿는 게 그림이 되셔야 돼요. 이거부터가 시작이 되는 게 좋죠. 자, 이렇게 제가 설계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의뢰가 와가지고 했고 길가에도 심어놨는데 이게 쭉 다 심어놨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지금 물이 들어가 있어서요. 물이 계속 공급이 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요즘은 굉장히 기술이 뛰어나요. 생각보다도 날마다 물 안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하나가 뽑혀 나갔어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보기 예쁘니까 자기 집에다 심으려고 가는 몰래 뽑아가는 거죠. 뽑아가는 거. 이게 하나 뽑히니까요. 그 다음날 되니까 세 군데가 뽑혔어요. 왜? 그게 하나 용납이 되니까 다른 거 다 뽑혀나가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거 가격을 떠나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5일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네요. 뽑혀나가는 곳에 보니까 똑같은 품종은 아닌데 다른 국가가 심겨져 있더라고요.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 의왕시입니다. 경기도 의왕시. 어찌된 영문인가? 공무원하고 찾아봤대요. 찾아보니까 신기한 일이죠. 옆에 순대를 팔던 아주머니가 포장마차 보기에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돈을 가지고 화원에 가서 국화를 사서 갖다 심으신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거티브적인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거기에 바라보고 아름다움이, 우리가 작품을 바라보는 건 바로 뭘까?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기적도 발전하고 있는 거죠. 농업에 대한 얘기를 쭉 다 하게 되면 도시 농업은 이렇게 생업 농업이 아니라 생활 농업에 있고 교류 직거래 이렇게 있는 것은 기본적이에요. 네, 오늘 강의 주제는 건 아닌데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건 정확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 자, 원예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원예. 자, 원예라고 있고 그 다음 농학이 있죠. 농학, 농업. 농업과 원예를 구별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대부분들. 농업 안에 원예가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그게 일반적이니까. 정확히 따지면 농업과 원예는 의미가 다릅니다. 원래는. 오늘 그거 정확히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원예, 영어로 허티컬처라고 하죠. 허티컬처. 농업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어그리컬처라고 해요. 컬처가 들어, 컬처. 컬처는 바로 뭐냐면 문화라는 뜻, 뭐 여러 가지가 뜻이 있지만 재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볼게요. 예술작품과 농업은요, 굉장히 한 뿌리에서 나왔어요. 한 뿌리에서. 작물을 기르는 게 예술이에요. 예술이에요, 그게. 원래 허티컬처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독일에 가면 어떤 게냐, 유럽에 가면 주로 그 프랑스도 마찬가지인데, 하나의 성 단위로 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독일의 도시 이름이 뭐냐면, 브루크래. 프라이부르크, 함부르크, 그죠? 부르크가 무슨 뜻이냐면 성이란 뜻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성이 있고 정 가운데 뭐가 있냐면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 있어요. 가장 높은 건물이. 그게 바로 뭐냐면 성당이 있어요. 성당이 있습니다. 성당이 대부분이 어떠냐면 대부분 다 그래요. 고딕으로 해요. 고딕 양식. 이탈리아의 성당을 뭐라고 하냐면 두오모라고 해요. 두오모. 밀라노 두오모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 플로렌스 지방에, 여기 피렌체 지방에, 자, 성모 마리아, 꽃을 닮은 성모 마리아 성당, 이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뛰어난 곳이 많아요. 베네치아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가운데 성당이 있죠. 성을 쌓아놨죠, 여기다가. 성은 왜 쌓는 거냐면, 이민족으로부터의 피해를 덜 받기 위한 거죠. 자,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실 게, 성 안에도 뭐라고 하냐면 농업을 하고 있었겠죠. 성 바깥에는 농업을 안 했을까요? 했었단 말이에요, 바깥에도. 하지만 성 바깥에는 자주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어떨 때만 나가는 거냐면 한 번 씨 뿌리고, 그 다음 대부분 자주 안 나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 어떻게 할 때? 수확할 때. 어떤 품종일까요? 그게 유럽에서는 밀이죠, 밀. 자, 지금 제가 예술작품을 바라보는 시선을 좀 만들어 드리는 것이요. 밀밭이에요, 바깥에 밭. 밀은 자주 수확하는 게 아니죠. 그죠? 밀은 우리가 식량작물이라고 하죠. 이거를 기르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농업이라고 합니다. 어그리컬처. 어그리란 말이 바로 뭘까? 성박해란 뜻이에요. 그게. 그러면 안쪽은 어떠냐면 밀집도가 높아졌죠. 이제 서울시처럼. 그죠? 근데 이 안에도 뭐가 필요하냐면 가끔가다 날마다 상추 따서 먹어야죠.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위해서 뭐랄까, 화분도 배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과일나무도 심어놔야죠. 사과나무 이런 거. 성 안에다 심는 게 바로 뭐냐면 그게 원예예요. 그게. 그 원예는 크게 세 가지가 뭐가 있냐면 채소, 과수, 화훼가 있는 거예요. 꽃 이렇게. 그래서 농업과 원예는 기본적인 차이는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그 시야를 좀 넓혀보고, 이따 미술 작품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서, 이 어그리컬처의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다양하게 다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녀가 있거나 손자가 있다면, 뭐부터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짐 로저스는 얘기했냐면, 뭐부터 가르치라고 했어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 잘 살려면, 경기 운전하는 것부터 가르쳐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농업이라는 거 하는 개념, 원이라는 개념에서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하는 삶에서 멀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나오고 있는 얘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먼저 판단하게 되면 도시농업법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만들어졌고,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도시농업에 대해서 국가 자격증도 하나 만들어진 거 알고 계세요? 도시농업관리사라고. 전 세계 최초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최초를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인성교육도 최초로 첫 번째로 법안을 선정한 나라 우리나라죠. 자, 이렇게 최초가 되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농업이 가지고 있는, 또는 치유농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들이 이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잠깐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인류가 살아가면서 농업을 먼저 했겠습니까? 도시농업을 먼저 했겠습니까?
예, 오늘은 제가 이상한 질문에 이상한 대답이 많이 나올 수가 있긴 한데 바꿔보자 관점 이런 의미로 따져본다면 선사시대 농업은 농업이 아니라 도시농업이 맞습니다. 결국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제가 그림은 아니지만 지금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하겠지만 이거 한번 따져볼게요. 진짜 우리 동작구는 진짜 혜택받은 곳이죠. 여기서 뭐 어디가 가까우냐면 중앙박물관이 가깝다는 거 아시죠? 갔다 와 보셨어요? 안 갔다 오셨어요? 근데 왜 자녀들을 이때만 갔다 오시고 자녀 크면 안 갔다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농업에 관련된 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 다음에 코로나가 해제가 되면 제가 거기 농업에 관련된 문화재만 가지고 보물만 가지고도 제가 3시간 강의를 쭉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볼게요.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 잘 말씀드리는데 빗살무늬 토기라고 기억나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끝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토기의 용도가 뭐예요? 토기의 용도는 음식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담는 거죠. 그럼 여기서 퀴즈. 토기 끝이 왜 뾰족할까요? 이거 대답할 수 있으면 제가 내일 제가 사인을 제 책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크게 우리 선생님. 바닥에 박기 위해서. 바닥에 왜 박기 위해서? 고정시키기 위해서. 왜요? 아 그때는 평평한 데서 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게 꽂아서 쓰는 거죠. 아 편편한 데가 없어가지고. 아니 모래밭이라든가 이런데 꽂아서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내일 제가 책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70점 맞았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지금 모래란 말 나왔죠? 그러면 어디서 살았다는 얘기일까요? 강가란 말 나왔네. 또 바닷가란 말이 나왔네. 왜 거기서 살았을까요? 물 워러 그죠? 물을 영어로 셀프라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뾰족하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뭘 증명해내는 거냐면 아직까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농업이 주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를 주로 먼저 했던 거냐면 왜 바닷가와 강가에 살았냐면 물 때문이긴 해요. 맞아요. 하지만 물속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먹어야 될 수렵을 했기 때문에 주로 뭐를 캐 먹었을까요? 조개 무지 폐촌이라고 배웠잖아 우리 옛날에. 조개 무덤이라고 그래 지금은. 자 그러면 아직까지는 농업이 주가 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 번째 무늬를 보니까 무슨 모양이야 이렇게.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의미하는 게 오늘은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한번 자꾸만 돌려보세요. 아, 지금 책에 눈이 어두우셔가지고 대답을 예, 조개 껍질 맞긴 맞는데 이렇게 빗살을 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그게 우리가 경험상을 알았을 것 같아요. 불에 구우니까 딱딱하게 굳어진다는 걸 알게 됐던 거야 아마 그 시간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런 무늬를 하지 않으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쫙 갈라져 버려요. 갈라지는 걸 막기 위해서 무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가 청동기 시대인데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오잖아요. 박물관에 가서 보면. 그러면 무늬가 없는 토기로 변해요. 무늬 없는 토기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 국사 시간에 배웠을 때 민무늬 토기로 변하죠. 이 무늬도 바로 지금 그림이에요.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철기 시대 민무늬 토기는 예술성이 떨어진 게 아니라 빗금이나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구워도 깨지지 않는 그런 토기를 만든 거죠. 우리의 선조들이. 근데 더 대단해. 근데 더 대단한 건 바로 뭐냐면 아무런 무늬하지 않은 얘를 거친 흙으로 싹싹싹 비비니까 뺀질뺀질하게 빨간색의 그림 나타나 이게. 그래서 그게 바로 뭘까? 간토기야 이게. 근데 다시 온데 이거죠. 성동에 다시 들어와서 왜 빗금을 그렸을까? 그림 그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왜 그렸을까 따져본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요겁니다. 볼게요. 이렇게 팡 이거 뭘까요 이게? 천둥번개.
천둥 번개를 내려달라고 얘기했던 건 바로 뭐냐면 병업칙상 알았단 말이죠. 천둥 번개가 치면 비가 내린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 뭐 종교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번개가 우르르 빵빵 치니까 땅이 비옥해지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래? 교회 다니시는 분들. 번개가 치니까 땅이 비옥해졌대요. 그게 뭔 의미냐고 이게 지금. 수분. 네, 수분도 일리가 있는데 수분 가지고는 땅이 비옥해지진 않지요. 기본적으로 땅에 영양분이 있어야죠. 자,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비료의 3요소가 뭐냐면 뭔지 아세요 혹시? 질소, 인산, 칼륨이거든. 우르릉 꽝꽝 치는데 공기 중에 가장 많은 성분이 뭔지 아세요 지금 여기? 질소예요. 근데 질소가 공기 중에 필요 없어요. 근데 어디는 필요해요? 땅에 필요한데요. 아마 오늘 새로 느끼실 겁니다. 우르릉 꽝꽝하잖아요 전기로. 그때 공기 중에 있던 질소 78%를 땅 속으로 팍 가지고 들어가요. 번개가. 번개는 농사를 질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거라든지 뭔가 사극 같은 데 보면은 특별한 날이 나면 우르릉 꽝꽝 치잖아 보면은. 그게 고마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림으로도 잘 나타나요. 그런 부분들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먼저 판단해서 이제 그림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한번 해볼까 합니다. 도시농업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독일은 클라인가르텐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이것도 그림인데 어떻게 땅을 설계한 거냐면 3분의 1씩을 쪼개는 거예요. 이거를 쪼개가지고 어떻게 한 거냐면 3분의 1은 우리처럼 채소를 심어. 혹시 이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텃밭 해보신 분 아세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텃밭 해보신 분. 자, 우리 한 분밖에 없으시네요. 의외로. 그러면 어때요? 얼마나 됩니까? 평수가 10평이면 그럼 진짜 그건 노동이에요. 나무도 있으시고 단감. 네. 예. 네네. 고추, 상추도 심고 나무도 있고. 네. 보통 1인당 적정한 평수가 몇 평이냐면 의외로 적어요. 7평이에요. 더 많으면 힘들어져요. 풀 뽑기가. 근데 잘 보셔야 됩니다. 왜 농업과 그림을 연결을 시키고 있냐면 3월달부터 농사 시작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언제부터냐면 3월 말 4월 초에요. 감자 먼저 심죠. 감자를 먼저 심는데 감자 심고 1년 농사 끝낼 게 아니잖아요. 감자 수확을 몇 월 달에 합니까? 6월 중순에. 그게 바로 하지감자예요. 그게 하지감자. 자, 그럼 감자를 수확하고 다음 뭐 할 거고, 그 다음 뭐 할 거고, 이거 다 뭐 할 거? 다 설계를 해야 되겠죠. 이게 다 그림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형태든 다 이게 계획적인 것부터 이게 나오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알아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여기 그림을 잠깐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굉장히 전반적으로 지금 어떤 분위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분위기 자체가 어두칙칙하지 않아요? 뭔가 좀 음침하거나, 그죠? 자, 이 작품이 뭔지 아세요 혹시? 뭐 교재 다 나와있긴 하겠는데. 자, 감자 먹는 사람들, 도호가 그린 거예요. 자, 감자는 뭐를 상징하고 있는 걸까요? 감자. 우리 되게 젊은 친구들은 잘 이런 말을 모르는데 부황작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부황작물의 개념은 바로 뭘까요? 먹고 살 데 없을 때 어떨까?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심었던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감자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감자는 인류가 심는 것 중에 가장 거의 대부분 식량작물 중에 재배 기간이 가장 짧아요. 며칠이면 수확하냐면 수미감자라고 아시죠? 포테이토 칩 만드는 감자. 그게 수미감자예요. 수미감자가 며칠 만에 수확하냐면 95일 만에 수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산을 하는 겁니다. 왜 6월 하지감자가 나온 걸까? 하지감자가 필요한 이유는 6월 20일, 23일 이후가 되면 우리나라는 장마가 오죠.
장마철에 감자를 수확하면 다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역산한 거죠. 6월 22일 날 수확하기 위해서 65일 전에 심는 거죠. 그거를. 다 이렇게 다 설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면 그 다음에 감자 안 심을까? 아니에요. 장마 끝나죠. 장마 끝나면 다시 감자를 심어서 가을 감자를 또 수확하는 겁니다. 자, 이게, 그래서 왜 농업에 대한 일반적인 거 알아두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세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근데 감자를 먹고 있어요. 감자를 먹고 있는데 적어도 이분들의 직업이 뭔지 느껴지지 않나요, 지금? 자, 그럼 예술작품 하나가 뭘 어떻게 의미하는지 한번 저거 같이 한번 바라봅시다. 그냥 우리가 셋쭉 보고 쭉 보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한번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죠. 먼저 전반적으로 조명이 어두운데 딱 조명을 바뀐 건 딱 하나밖에 없죠, 지금. 그것도 전기가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옛날로 따지면 이거 무슨 등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남포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남포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램프에서 나온 말이죠, 이게. 램프. 근데 이걸 피워놓고 가만히 보면 어떨까요? 먹고 있는데 지금 감자란 말입니다, 여기가 지금. 감자를 하고 있는 이 안에 보니까 요 여성분인 것 같아요. 여성분은 뭐를 따르고 있고 지금? 자, 차요, 주전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칼로 뭐 하고 있고, 칼로. 아주 소박하지만 칼로 감자를 자르고 있네요. 나눠주려고. 그 다음에 여기 이분은 어떠냐면, 그래도 어떨까요? 행복하게 감자를 들고 있네요, 지금. 이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그렇죠? 잉글랜드 사람들은 감자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많아요. 영국은 하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영국은. 우리가 그래서 어때 독립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메이플라워이죠. 메이플라워. 그걸 탄 사람이 누구냐면 케네디 가문이죠. 왜? 감자 한 토를 못 먹어서 미국으로 넘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성공했던 사람이 케네디 가문이고요. 요 감자의 애환이 많습니다. 우리도 보면 어릴 때 보면 어떨까? 새끼 손톱을 길게 자라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유행처럼. 그게 바로 뭐냐면 잉글랜드 사람들이 뭐 하기 위해서 그러냐면 그게 감자 껍질을 이걸 벗기기 위한 용도였어. 그게 우리나라 어떤 패션처럼 변한 거야. 이게. 지금의 네일 아트예요. 이 네일 아트. 여기서 보는 건 바로 그냥 비록 가난하고 힘들어도 이 안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아마 직업이 농업일 거란 말이죠. 힘들게 와서 어두움에 와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먹는데 감자 한 톨도 칼로 썰고 옆에서 몸 메일까봐 차를 나눠주고 하면서 옆 사람 바라봐주고 하는 그런 사랑이야. 이게 바로 사랑은 이제 상대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렇게 바라보면 지금 PPT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한 분 한 분의 표정들을 보세요. 광대뼈가 툭툭 나오고 영양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현재가. 그런데도 이게 나누고 있는 모습들, 이런 곳을 봤을 때 진짜 어떨까, 진정한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려주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에 관련된 거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 이거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수가 있는 거죠. 자, 전혀 의외의 다른 작품 하나 보여드리면, 보셨나요, 그런 거? 어디서 보셨어요? 국사책에서 보신 거예요. 국사책에서 보였는데 이게 중앙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어서 진짜 가급적이면 박물관 한번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까지 제가 그 설명을 조금 더 좀 드릴게요. 몇 가지가 있으니까 꼭 살아생전에 정확히 이해하고 바라보셔야 될 진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재입니다. 이거는 보물이에요, 보물. 자, 이거는 바로 뭐냐면 농경문 청동기라고 해요. 이거는 7.4cm, 12.8cm밖에 안 되는 조그만 것인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청동기는 농경문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농경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문양이 있는 청동기라는 뜻이거든요. 용도는 바로 뭐냐면 아마 밑에 이렇게 방패 모양이었을 것 같고 여기 구멍이 뚫려있는 이쪽과 저쪽 끝에가 굉장히 많이 닳았어요. 뺀질뺀질하게. 이게 언제 제작이 된 거냐면 기원전 4세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거죠. 이게
박물관에 전시가 될 때까지 굉장히 다양한 에피소드가 많았던 겁니다. 보물상 하는 아저씨가 이거를 2만 원에 사가지고, 야, 우리나라 참 심한 나라예요, 그죠? 야, 이거 보통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가 이것이 우연히 발견된 거예요. 이거 잘못하다 공수상 아저씨가 그냥 도매가로 넘겼다면 그냥 녹아서 없어져 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안에 그림들이 보이더라 얘기예요. 그 안에 어떠한 그림이 있었는가 잘 안 보이죠, 문제가 볼 때. 자, 안 보이는 그림을 잠깐 보게 되면 어떤 그림이 있냐면, 여기는 항아리를 두 손으로 뻗은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항아리가 있어요. 지금 항아리가 뻗어 있는데 밑에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밑에가 뾰족한데 박아놓은 거 아닙니까? 아까 좀 얘기한 게. 아까 다시 말하면 빗살무늬 톡이 있었죠. 그런 형태로 어디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해안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청동시대에. 두 번째, 여기는 보니까 뭐냐면 따비라고 한 게 뭐냐면, 따비를 잘 모르시면 지금의 곡괭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정도냐면 땅속에 뿌리가 많죠. 예, 뿌리를 탁 찍어가지고 벗겨가지고 뽑아서 버리기 위한 도구에 비해서, 땅을 가르기 위해서 따비로 밭을 가는데, 여기는 엄청나게 재밌는 게 네모난 거 보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밭을 읽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올리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자, 여기서 퀴즈.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다가 작물을 심죠. 고추 같은 거. 위로 올라간 부분을 뭐라고 할까요? 내려간 부분을 뭐라고 할까요? 의외로 많이 틀리세요. 위에 올라온 부분 뭐라고 한다고 다시 한번? 예, 정확한 명칭 말씀드릴게요. 정확한 명칭이 두둑이에요. 두둑. 내려간 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고랑이라고 해요. 고랑. 그럼 자꾸만 이랑이랑 하시네, 지금. 뭐를 이랑이라고 하시면 정확히 알아도 돼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한 두둑과 한 고랑의 한 사이클이죠. 한 텀. 그 텀을 이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재밌는 게 뭘까요? 이 두둑이 보여요, 지금. 그 시대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시면 따비로 밭을 가는 사람이 뭔가를 뭐가 지금 이렇게 깃털 같은 게 있죠? 지금으로 따지면 바로 뭐냐면 추장이야, 이 사람이. 추장보다 높은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고추장이라고 그래요, 고추장. 고추장보다 높은 사람은 뭐라고 한다고 그래요? 초고추장. 초고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거기까지는 한계가 있네요. 태양피어 초고추장. 자, 여기 있는 사람 리더가 지금 땅을 파고 있네. 땅을 파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나체예요, 나체. 왜 그러냐면, 자, 18세 구분이지만 얘기해 볼게요. 여기 있는 부분을 남자의 생식기를 아주 바닥에 삼각형으로 팍 그려놨어, 여기다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따져본다면, 조선시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땅을 가는데 처음에 씨 뿌릴 때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옷을 다 벗고 한다고 하고요. 어떤 거냐면 다상의 상징으로 잘 자라라고 하는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성적인 부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런 성적인 것이 아니라 그때는 달라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연애 바람 피는 거를 가장 좋아했던 민족이, 저 녹화에서 얘기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이거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근데 옷을 다 벗고 농사를 한다, 좀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집트는 더 많이 웃겼어요.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해요? 파라오라고 하죠. 자, 거기에 무슨 강이 있어요? 이집트에? 나일강 있죠? 나일강의 정월초에 뭐를 하냐면 나일강을 바라보고 거기다 어떻게 해요? 거기서 사정을 하는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까? 국가가 안전하게 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적인 개념을 이렇게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무두화가 야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과는 많이 달라요. 그다음 밑에 보니까 괜히 얘기해봐요. 괜히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으이씨 하고 있는 그 동작을 딱 그렸는데, 근데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청동기 시대에는 다문세문경이라고 해가지고 왜 청동경이 있어요. 거울. 동심어가 막 그러는 거 많이 보셨죠? 그림들이 추상적인데 전 세계 어딜 봐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린 곳은 우리나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별로 없어. 오히려 유럽 사람들이 이걸 더 많이 보러 찾아와요.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이냐고. 그러니까 그림에 농업에 맞춰져 있는 이런 그림이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물관에 가보시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딱 좌우 가운데 놨고 앞면 뒷면에서 바라보게 했고 거기 확대경으로 바라보게끔 해놨어요. 한번 이것도 직접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이, 이제 이 그림이 뭐예요? 이게 릴레이 뭘까요? 만종이죠. 이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이미지가 있나요? 어떤 느낌? 자, 예술 작품은 뭐냐면 느낌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저 그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평화로움과 감사. 그렇죠? 우리 선생님은요? 시험 보는 거 아닙니다. 예, 오늘도 고생해본 거에 대한 감사라는 얘기죠, 선생님들이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 어떨까요? 왜 안면을 이렇게 했나? 어떤 느낌? 기도하는 느낌. 그렇죠? 자, 그럼 전반적으로 볼 때 이 그림을 바라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좀 더 안정감과 평안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그림에는 뒷 배경, 뭘까?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몇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 안에. 그래서 우리가 예술작품 바라봤을 때 지금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 다 맞긴 해. 사람마다 느끼는 가치가 달라서 이 그림을 보면서 너무 공포스러워서 잠이 안 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그림 보고 공포스럽고 무서워서 잠이 안 와, 이 그림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야 되겠죠? 미쳤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에 숨어있는 빛 백그라운드를 조금 있다가 10분 쉬었다가 좀 얘기 좀 나눠볼까 싶어요. 나눠볼까 싶어요. 예. 지금까지 재밌었습니까? 네. 조금 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주겠습니다.